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자, 화학결합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일단 화학결합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기율표를 배웠었는데 화학결합이라는 거는 뭐냐, 이 과정 자체가 원자가 이제 수소 헬륨부터 빅뱅 초기에 만들어져서 초신성 폭발로 큰 무거운 원자들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무거운 원자들을 다 정리를 주기율표를 해서 그 멘델레예프가 그 다음에 그 원소들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눈 다음에 결합을 이끌어서 물질까지 가고, 그 물질들이 지각과 생명체 그리고 신소재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제 1단원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화학결합의 종류 그리고 화학결합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화학결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18쪽 원소를 배웠었는데,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 원소들을 주기율표에서 제외시키고 1쪽부터 17쪽까지를 좀 기준을 배웠었죠. 이유는 왜 그러냐면 18쪽 자체의 안정한 상태를 나머지 1쪽과 17쪽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합을 하게 되는 거는 18쪽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이 좀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유를 써보면 화학결합의 이유는 원자들이 원자핵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쉽게, 그래서 전자를 재배치해서 더 안정한 상태로 상태가 되는 현상. 세 가지 결합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온 결합, 두 번째는 공유 결합, 세 번째는 금속 결합. 이렇게 볼 거고요. 이온 결합은 주기율표에 있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형태라서 이걸 먼저 한번 따져보면은 이온 결합의 형태는 그냥 눈으로 볼 때 딱 보여야 돼요. 자, NaCl 이런 식으로 해서 금속, 비금속, 그쵸? 그 다음에 CuCl2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AgCl 앙금이죠. 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MgO 금속, 비금속, 이런 식으로 눈에 딱딱 보이는 이런 애들이 이온 결합 형태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 형태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금속이 안 보여요. 왜?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기 때문에. 형태는 H2O2, N2, H2O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보통 기체죠. 기체는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입자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독립적으로 다 떠다니고, 물 같은 경우에 보면 수증기가 되었을 때 막 간격이 벌어진다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능한 애들이 공유결합, 분자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인 애들은 금속과 금속이 결합했겠죠. 특징은 금속은 비금속과 가장 큰 특징이 전자들이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건 전자 껍질에서 아주 많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 그리고 Fe, Cu 이런 금속들의 결합 구조겠죠. 금속들의 결합 구조도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는 정육면체 안에 알갱이들이 꽉 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온 결합 먼저 볼게요. 이온 결합은 그 순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NaCl이죠. 자, Na가 플러스 11번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껍질에 이제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있는 1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염소는 플러스 17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역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17개니까 10개까지 채웠으니까 여기 7개 채워야 되잖아요. 자, 만나기 쉽게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놓을게요.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이 이제 18쪽 원소들의 마지막 원자가 전자의 형태,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최외각 전자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8개가 꽉 채워진 게 안정화된 거죠. 그러면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 한 개를 얻었으니까 세 번째 껍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 전자 한 개도 떨어뜨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쪽으로 옮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옮겨왔었을 때 나트륨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l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플러스란 입자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란 입자가 되니까 입자 자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죠. 결합은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 옆에 플러스가 또 붙기 때문에 결합이 끝나려면 적어도 한 이제 정육면체의 형태가 되어야 딱 이렇게 돼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 형태가 되어서야 끝난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온 결정. 그리고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속도 금속 결정. 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공유결합 들어갈게요. 공유결합은 수소 그러면 플러스 1에 플러스 1을 둘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헬륨이 안정화된 상태니까 전자 두 개를 안정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씩의 전자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산소는 플러스 8번이니까 첫 번째는 두 개의 전자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을 때 6개의 전자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그래서 이건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3개가 되면은 이제 질소 같은 경우는 3중결합.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되면 단일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의 형태 봤고요. 그 다음에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철 같은 경우나 알루미늄으로 할게요. 번호 작은 애 13번. 2개, 8개죠. 그리고 3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서 있는 거예요. 간단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격자 구조로 결정을 이루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온 결합이랑.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결합이 금속,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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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금속 이렇게 된다. 금속과 비금속에서 나올 수 있는 두 자리의 케이스는 이게 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할 건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개념이에요. 전해질이라는 거는 고체 상태일 때 전류를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일 때 전류를 흐르는 애들을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결합의 이제 방법 중에서 전기 전도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에 쓸게요. 전기 전도성을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비교할게요.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리고 공유 결합일 때는 둘 다 흐르지 않고 금속 결합일 때는 둘 다 흐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런 애들이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 제목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전기 전도성을 보고 세 개의 결합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정답 쓸 수 있는 거 해놓으시고 1번에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나온 애가 헬륨이죠. 두 번째 네온.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르곤이 모두 18쪽이네요. 그렇죠? 18쪽은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원척과 전자수가 0이다. 맞고요. 주기율표 18쪽 원소에 속한다. 맞고요. 비금속 원소로 금속 원소와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리죠. 정답 기억니은. 2번에 표는 원자 A씨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주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는 1의 자리 족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2주기 16족, 2주기 1족, 3주기 17족 이렇게 되겠네요. AC 중 안정한 이온이 될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 그러면 2주기에서 일단 네온과 같은 비슷한 위치여야 되고 3주기에서 족수가 작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네온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주기에 16주기는 산소죠. 누군지 쓰는 게 좀 편한가요? 산소. 그 다음 B는 2주기에 1쪽이니까 리튬이겠죠. 그 다음에 3주기에 17쪽이면 염소입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것을 모두 쓰시오. 그런데 정답은 A만 가능해요. 산소만. AC 중 음이온이 된 애들은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인 애들을 써주시면 되죠. 그럼 A와
C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의 화학결합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된다. 이온 결합은 그렇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된다.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은 실온에서 모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온 결정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나트륨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자석처럼 붙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플러스가 붙는 거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렇죠? 그 힘으로 결합이 돼 있어서 좀 딱딱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공유 결합이 가능한 거고 이온은 결정으로 존재하는 디귿 틀리죠. 정답은 기억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그림은 원자 A, B가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 이온으로 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A는 전자를 잃었죠. 이거 뭐예요? 양이온이죠. B는 전자를 얻었죠. 이건 음이온이죠. A와 B가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고 A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형성한 화학결합의 종류를 한번 설명하시오. 생성된 물질의 화학식. A가 2개의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A 2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B는 2개의 전자를 얻었죠. 그럼 B는 2 마이너스고요. 이때 물질의 화학식은 우리는 양이온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음이온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이거 2개가 0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0이 되네요. 이거 쓸 때 밑에다 쓰시면 더 좋아요. A, B 쓰신 다음에 얘네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숫자가 다르면 최소 공배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분모 통분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투투잖아요. 그쵸? 약분되죠. 그래서 A, B가 정답. 이와 같은 화학결합의 종류는 이온결합이죠. 이온결합은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이거 아까 설명 들으셨죠?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정전기적 인력,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번에 그림은 원자 A와 B가 결합하여 화합물 X를 생성하는 과정을 전자배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둘이 이제 X라는 물질이 되는 건데요. 지금 11번이고 17번이죠. 그거 나트륨이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아까 예를 제일 많이 나와요. 이온 결합에서. 그러면 이온 결합이 되겠네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요. 자, 그럼 X가 생성될 때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얘가 이쪽에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의 X에서 A와 B의 전자 배치는 같다 그랬는데 전자 껍질을 떨어뜨리고 나면 2개의 전자 껍질에서 18쪽인 네온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전자 배치는 이 상태에서 전자 껍질의 변화가 없죠. 그럼 3주기의 18쪽인데 아르곤의 상태예요. 그래서 같다가 아니죠. 그리고 X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X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그림은 H-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원소 중에서 A와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것. 음이온이잖아요. 자, 음이온과 결합하는 양이온이고 그리고 이온 결합을 형성하니까 금속 원소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리튬과 마그네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 자, 그림은 원소 AC의 주기율표에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보면 A, B, C가 나왔는데 A는 누굴까요? 산소, B는 플로린, 그 다음에 C는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A와 B로 이루어진 A와 B는 둘 다 비금속이니까 화학 결합의 종류는 공유 결합이 되겠죠. B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일단 이온 결합이고요. 금속이니까. 형태는 지금 마그네슘 먼저 써주셔야 되거든요. 금속 양이온 먼저 써주셔야 돼서 Mg 그 다음에 O가 되겠죠. 그쵸? MgF2 플로린과 결합한 거 C가 결합한 거니까 BC. 그래서 형태상으로 이걸 문제를 풀 때는 MgF2 이렇게 써놓으시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곧바로 하실 수 있다면 C가 지금 2족이니까 C는 이온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2 플러스의 이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이온이 될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양이온 먼저 써주시고 음이온 나중에 써준 다음에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최소 공배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지금 하나니까 2개가 와야 되겠죠. 그쵸?
해서 2를 써주는데 그때 어차피 반대수를 1, 2로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CB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그림은 원자 A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산소죠. B는 네온, 그 다음에 C는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네요. A2는 공유결합 물질이라 A2, A끼리만 결합하면 O2니까 그쵸? 공유결합 물질 맞고요.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은 실온에서 분자로 존재한다. A와 C가 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이온 결합 상태죠. 이온 결정 이거죠. 자, 그다음 A와 C로 이루어진 물질 아까 이온 결정인 N은 C는 B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C는 전자 두 개를 잃고 이온이 되기 때문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 디귿. 9번에 화합물 X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소와 수소 두 개 누구예요? H2O죠.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X가 생성될 때 전자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동을 하려면 요거는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다음에 X에서 A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A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더 받아서 전자가 전체 10개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X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디귿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 디귿. 10번의 그림은 물질 가, 다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H2, 나는 O2, 다는 N2 이렇게 되죠. 자, 가는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한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의 나의 구성 원소는 비금속 원소이다. 나는 비금속 원소잖아요. 그쵸? 니은 맞고. 디귿은 다에서 각 원자의 모든 원자가 전자가 전자쌍을 만드는데 이용된다. 지금 전자쌍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게 이제 세 쌍이거든요. 삼중결합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질소인데요. 모든 5개가 있잖아요. 원자가 지금 2개 빠졌죠. 모든이 아니죠. 3개만.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3쌍이죠. 요거는 비공유 전자라고 얘기해요. 비공유 전자가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공유 전자가 3개. 3개고 3쌍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같이.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3번. 11번의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가 누구예요? 수소. 그 다음에 B가 산소. 그 다음에 C가 나트륨. 이런 것도 참 보세요. 산소 계속 나오죠. D, 염소. 나오던 애들이 계속 나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를 것은 A, D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A와 D가 이온 결합 물질일까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B, D2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비금속 만나야 되거든요. 니은은 맞는 설명이죠. BD2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BD2. 자, D는 하나만 받으면 되겠죠. 그쵸? C1이라서 플러스 17이고요. 마지막 원자과 전자만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 이제 비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산소죠. 그쵸? 그럼 산소면 얘랑 둘이 만나면 산소는 2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산소가 중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CL이 2개가 돼야 되겠죠. 그쵸? 산소가 크게 그렸다. 플러스 8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산소가 하나 결합하고 이쪽도 하나를 결합해야 그쵸? 이렇게 결합해야 산소가 2개를 받으니까 안정화가 되겠죠. 그럼 이쪽도 염소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둘, 셋, 넷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O와 Cl 그래서 OCl2가 되겠죠. 직접 한번 만들어봤고 디귿의 A2B와 C2B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같다. 그냥 뭐 숫자를 떠나서 일단 A2B와 그 다음에 C2B A2B는 이온결합이 아니죠. 그쵸? 비금속과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C2B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요거는 이온결합이 되겠죠. 요건 공유 얘는 이온. 그래서 형태는 H2O고 얘는
Na2O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염화나트륨 대표적인 이온 결정이죠.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지금 보면 이런 결정의 상태로 존재하고, 이제 뭐 소금의 형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소금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소금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힘을 한번 딱 줘보세요. 처음에 딱 잡았을 때는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힘을 한번 딱 주면은 어떤 식으로 부스러지냐면, 한번 힘을 딱 줬는데 보통 우리가 사탕 같은 거 깨물면 어때요? 깨물면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사탕은 약간 날카롭게 깨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소금은. 한번 부스러지면 완전 다 가루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얘네 층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걸 힘을 줘서 한 층을 밀었다고 생각했었을 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밀려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같은 극끼리 붙어서 한 층만 딱 밀리고 나면 스스로 알아서 청력에 의해서 다 부스러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온 결정입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지금 보면 염화나트륨 고체 상태일 때와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극과다. 아까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제 전해질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수용액이라는 애는 이온을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 분자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분자가 이온화를 상당히 잘 시킵니다. 일단 한번 녹으면. 자, NaCl은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NaCl이라는 애는 고체 상태일 때 어때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용액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자유롭죠. 그러니까 각각의 극으로 플러스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자유전자가 금속에서 자유롭게 전류를 흐를 수 있듯이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번에 표는 물질을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수산화 마그네슘, 염화칼슘, 금속이 들어있잖아요. 이건 이온 결합이죠. 포도당, 에탄올, 금속이 안 보이죠. 공유 결합. 가와나의 화학 결합의 종류를 각각 써봤고요. 가나의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그나마 있는 건 이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14번에 그림은 물질 X가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 알아보기 위해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극을 걸어줬는데 불구하고 얘네들 모양이 그닥 변한 게 없죠. 전기적인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 아이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여기 뭐 문제 위에 나온 것처럼 포도당이나 에탄올이나 뭐 설탕이나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X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고체 상태 X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나 전기전도성이 없죠. X 수용액에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15번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물질만을 보기 위해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온 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화학식을 쓸 줄 알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차피 알아야 될 것이기는 해요. 자, 그러면 설탕부터 써볼게요. 설탕은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형태, 이제 포도당 형태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포도당 참고로 12 너무 크게 썼네요. 6, 12, 6 이렇게. 그리고 설탕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은 C2H5OH.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CuSO4. 그 다음에 탄산 칼륨은 K2CO3. 자, 금속이 들어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죠. 정답은 디귿깔이 이렇게 되네요. 기억, 니은은 뭐 아시다시피 공유결합 물질이겠죠. 16번에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는 공유결합.
나는 이온 결합. 가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전기전도성 있고, 가와 나는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아니에요. 나만 있죠. 정답은 기억만 맞네요. 자, 17번의 표는 물질 AC가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를 보면 아까 선생님이 아까 이 바로 전 페이지에서 했었죠. 없음 뭐예요? 공유결합 물질인 거죠. 근데 설탕, 염화나트륨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설탕은 공유결합, 공만 쓸게요.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염화칼슘 이온결합. 칼슘, 나트륨 금속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공유결합 물질 하나니까 없음. A가 설탕이네요. 그 다음에 B, C는 수용액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중에 하나겠죠. 그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A는 염화나트륨이다. A 설탕이죠. 땡. 그 다음에 B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B, C는 이온결합 물질 맞고 C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D가 틀렸죠.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등급 도전 문제. 자, 그림은 화합물 X를 화학결합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보통 이온을 나타낼 때 이렇게 괄호 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를 원자의 구조에다가 이 괄호 치는 것까지 하셔서 마이너스 플러스 붙인 게 이온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이온 결합은 B가 2 플러스니까 전자 2개랑 같이 더 결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형태상으로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얘는 Cl 마이너스 같죠? 그 다음에 얘는 Mg2 플러스, 그쵸? MgCl2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생성될 때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B에서 A로 이동을 했겠죠. 그쵸?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X의 화학식은 그래서 지금 MgCl2라고 그랬잖아요. Mg가 B죠. Cl이 A. 그럼 BA2. 이건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B2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양이온 먼저 써주시고 음이온 써준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 시키시라 그랬죠. 그쵸? 그럼 2 BCl이 아니라 BA군요. 그쵸? A. 그래서 BA2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니은. 디귿의 원자 번호는 AB다. 원자 번호는 지금 봤었을 때 A가 더 크죠. 17번이고 Mg가 12원이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 4번. 그림은 물과 메테인을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과 메테인 둘 다 뭐예요? 공유결합 물질인 거죠. 그쵸? 그래서 물에는 이중결합이 있다. 물에는 지금 단일결합 2개죠. 기억 틀리고요. 메테인에서 탄소 원자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탄소는 6번이죠. 그쵸? 6번인데 전자 4개를 얻어서 4개, 6에 4니까 10이 맞죠. 그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건 맞는 설명이겠죠. 물과 메테인은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다. 맞죠? 자,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메테인도 단일 결합이 몇 개냐면 메테인은 단일 결합이 4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한꺼번에 결합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 뭐 사중결합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단일결합이 4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 4번. 3번에 그림은 화합물 A, B를 화학결합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B는 Cl. 자, A와 B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나트륨과 Cl, 염소는 둘 다 3주기 원소이죠.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원자과 전자, B는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쵸? A는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정답 맞겠네요. 자, 디귿에 A,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A, B는 금속이 들어갔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죠. 디귿도 맞는 설명. 정답은 5번. 자, 4번에 다음 물질 A와 B의 전기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 B는 각각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에 하나이다. 전기전도성 측정기로 A와 B의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고 A, B를 각각 증류수에 넣어 녹인 후 전기전도성 측정기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한다. 지금 보면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게 이제 공통적인데 수용액 상태에서 얘는 전류가 흘렀죠. 그럼 얘는 이온 결합인 거죠.
둘 다 없음일 경우는 공유결합. 자, 그럼 A는 공유결합 물질인 설탕이다. 기억 맞는 설명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고체 상태에서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B는 이온이 존재하는 애죠. 디귿은 B는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B는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이온 결합이니까요. 디귿도 맞죠. 정답 3번입니다.